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요겁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떠나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 부동산 현장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경고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 그러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성 갭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KBS 일요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집값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하지 말란 법 있냐?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이미 2% 정도 낮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따라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게 바로 우리나라만 먼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 효과랑 같은 겁니다. 치트키를 이미 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공사 원가가 상승해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라고 장관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좀 한숨이 나오죠. 아파트 일반 분양가 폭등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9년 만에 재개발 확정,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서울 한복판 어디? 이런 기사가 나오지만 그리 기쁘지만은 않은 게 요즘의 심정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만 많으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요즘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돈, 분양가 이건데 지금의 상황들은 그 핀트를 잘못 맞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사에 나온 것들 잠깐 짚어보고 가면 마포입니다. 여기는 마포구 공덕 1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홍보성 냄새가 솔솔 나는 건 이거 부비의 코가 예민해서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부동산 마케팅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장이 뉴타운의 장이 6구역도 분양을 시작할 텐데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2년 전에 대규모 분양을 했던 장이 4구역 장이자이 레디언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또 분석해 보자면 장이 6구역은 석계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 1호선하고 6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강남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노선들이 아니라는 또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한 번에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가장 노른자 노선이긴 합니다. 강남이 없어지지 않는 한요. 그러나 북쪽으로 직선거리 또 700m 거리에는 광운역이 있는데 이곳에 GTX C라인 역사가 들어섭니다. 학군 및 주변 환경, 생활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거 썩 쾌적하진 않습니다. 이 동네가.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 계속해서 공사먼지랑 소음이 있을 곳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깨끗하진 않아요, 이 동네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장이 19역입니다. 장이 19역 유명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 잘못 다뤘다가 채널이 폭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요즘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을 노리고 빌라를 매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보면 현장에서도 느껴져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종교시설과 학교가 아주 가까이에 접해 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종교시설이야 잘 협의하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 치고, 그런데 학교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 설마 그 정도 해결책도 생각 안 하고 일단 시작부터 하겠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곳은 사실상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10%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확률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수익률이 확 낮아집니다.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했던 것의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제 이야기가 3000%로 너무 빠졌네요. 결정적인 이제 분양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 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83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뒤 곧 분양할 장위 6구역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500만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둘 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거고, 장위 6구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싶어 하는지 정말 잘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지금 강남에 반포나 방배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 공급 물량, 그러니까 서초 이쪽에 강남권 물량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후분양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통계에 다 안 잡히는 거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표시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예상 분양 물량 데이터를 만들면 공급이 적다? 이런 말은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부동산 폭등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됐었고, 무순위 청약, 선착순 청약으로 완판을 일단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실 지금의 상황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9평 최고 분양가는 10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입주권이 11억 3,475만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얼핏 보면 분양받고 나서 1억 정도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더 좋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이제 매도할 때 이 집을 팔 때가 되면 조합원 매물이 더 비쌉니다. 입주권이 더 비싸게 팔려요. 뭐 가격대에 따라서는 이게 몇 억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이 더 좋은 층, 더 좋은 동, 거기에 좋은 옵션 뭐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불인이를 눈탱이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해요. 자, 장위 6구역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예상 분양가 요걸 보면 8억 2,600만원에서 9억 4,800만원 요 사이이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예상 분양가는 10억 4천만원에서부터 12억 1,100만원 요 사이입니다. 성북구 장이동에도 9평의 분양가가 12억 시대가 또 열리겠네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문제는 아파트 공급 부족 이게 아니고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제발 좀 정책의 핀트를 좀 맞춰주셨으면. 다시 갭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한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하반기부터 제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뭐 이 부분인데, 지금 3기 신도시 진행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일부러 올스톱 시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또 직접적으로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지나친 망상이다 라고 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생각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까 저도 슬쩍 표현해 봅니다. 보통 이런 3기 신도시 같은 어떤 신도시가 대규모 택지 개발 요렇게 되게 되면 공공분양이 선빵을 칩니다. 먼저 공공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아서 일단은 스타트로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택지를 다 분할했으니까 일부는 민간 건설사가 다 사갑니다. 그걸 또 민간 분양이 이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공공분양 물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안 사겠죠. 이 수요를 다 돌리려고 집을 사라고 몰아붙이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3기 신도시도 풀리게 되면 전체적인 분양가나 아파트 가격의 진정세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여튼 국토부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갭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을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찜찜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던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이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만큼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면 돈 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떠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투기성 갭투기는 이미 화성시 같은 곳은 유행 중입니다. 다시 동탄이 화성시죠. 그러다 보니까 동탄역 GTX하고는 사실상 상관없는 아주 먼 지역의 아파트들이 갭투기가 꿈틀꿈틀 되긴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2천에서 3천만 원 요 정도 차이 나는 곳들이 투기성 자금이 지금 막 몰리고 있긴 해요. 2024년 들어서 이런 갭투기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 곳 역시 1등은 화성시였고 그 다음이 경기도 수원 영통구 그리고 인천 서구 또 세종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부비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한때 핫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몰렸다.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넘기고 빠졌다. 그 후에 경기가 나쁘면 가장 먼저 하락한다. 영끌족이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리고 경매 물건이 항상 많은 동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부동산 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